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주말과 휴일 포근했던 날씨가 내일 아침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는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광주와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1월 중순이만큼 당분간 차가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남아 근로자나 이주 여성 등 외국인 주민들이 이제 단순 거주자가 아닌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이들에게 만남의 장소까지 제공하면서 외국인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광주 최대 전자상가의 한 매장. 한 외국인 노동자가 휴대폰을 고르기 위해 이 제품 저 제품을 살펴봅니다. 자신이 쓸 제품은 물론 선물용으로 여러 대를 사는 외국인도 눈에 띕니다. LG는 이쪽으로 놓고 LG 거 2개, LG 2개 LG 놓고. 주된 관심 품목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TV 등 소형 가전제품. 통역까지 두고 물건을 팔 정도입니다. 한국말로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도와주니까 마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친절한 서비스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싸게 판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도와주고 안 되면 바꿔할 수 있고 그냥 좋은 사장님이요. 신용카드를 갖기 힘든 외국인 특성상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면서 2, 3년 전부터 주요 고객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한테는 한 60에서 70% 정도 주 고객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 전자상가가 터미널 근처이고 상가 내에 외국인 만남의 장소가 있어 전남의 외국인들도 찾고 있습니다. 이익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때문에 우리가 참 편안하게 이렇게 맞이하고.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은 모두 6만 3천여 명. 불경기인 요즘 소비의 한 주체로서 지역 내 매출 증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여욱입니다.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혐의로 기소된 후보와 당원 23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림 판사는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후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를 위해 대리투표에 가담하거나 대리투표를 위임한 당원 2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당내 경선에도 당원들의 직접 평등 비밀투표 등 선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판은 이미 광주시 교육감 선거일 것입니다. 이 5명의 입지자들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이번 주에도 3명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질 전망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3월 윤봉근 광주시 의원이 교육감 출마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 뒤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의원,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이어 박표진 전 광주시 부교육감, 고영을 고구려대 이사장이 출사표를 던지며 일찌감치 선거판을 달궜습니다. 장휘구 교육감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진보적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싶다는 말로 재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초대 직선 교육감을 맡았듯이 이번에도 시민사회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민사회 진영에서 일정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결정에 따라서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장휘구 교육감과 같은 정교조 출신 정희곤 의원 등을 대상으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단일화 절차와 후보 검증 등에 관한 논의를 끝내고 예비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4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선대 총장을 지낸 양형일 전 국회의원이 월요일인 내일 출마를 선언합니다. 다음 날인 14일엔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이 출사표를 던지고 이미 지원 조직을 가동 중인 박인화 광주시 의회 교육의원은 15일에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입지자들의 각축은 치열하지만 게임의 법칙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직선제가 그대로 유지될지, 바뀐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국회도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에서 올해부터 3차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고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그동안 6월과 11월 2차례만 참여해왔던 연합학력평가를 9월에 한 차례 더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설 모의고사 금지 규정이나 연합평가 결과의 학교 통지 방식은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변화는 학력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장 공모제 지원 자격을 완화하거나 지정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장 공모제 지정 학교 33곳 가운데 7곳이 재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공모학교 지정이 철회됐습니다. 이는 공모가 사실상 교장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교장 퇴직자 수의 3분의 1 이상을 공모교장 학교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 등 관련 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교장 공모제는 학교 현장의 혁신 등을 취지로 2006년에 청으로 도입됐으며 공모제 교장은 교원의 절반을 초빙할 수 있고 재정 지원과 자율 경영권을 부여받습니다. 보성군이 공사비 쪼개기 등을 통한 분할 발주 등 수십 건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보성군은 지난 한 해 89건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적발돼 시정과 주의 등 행정조치와 함께 19억 원 상당의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과 벌교 스포츠센터 시공 과정에서 공사비 과다 계산과 부실 시공 등이 적발됐으며 수천만 원짜리 공사들이 분할 발주되면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